90초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저출산, 학력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 최근에는 학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에서도 폐교가 발생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는 아직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그렇다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에 관해서 위CM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 바로 폐교를 스마트 거점 오피스로 활용하는 거지. 다들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하이브리드 워크는 코로나로 인해 활성화된 새로운 근무 형태인데, 이 하이브리드 워크의 필수적인 게 바로 스마트 거점 오피스란 거지. 폐교를 스마트 거점 오피스로 활용하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 끝나고 위CM이 직접 이야기해준다니까 기대해보자고. 그래서 위CM이 뭐냐고? 위CM은 역대급 참가율을 기록한 제7회 무형-CM 전국대학생 CM 경진대회의 예선을 당당하게 통과하고 결선에 진출한 팀이야. Work Everywhere 라는 의미를 담아서 팀명을 위CM으로 지었대. 정말 주제와 어울리는 팀명이지? 위CM의 팀원은 오경희, 박현우, 허성우, 허윤경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들 평소에 CM과 사업기획에 관심이 많아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대.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함께 극복하며 열심히 준비했다니까 다들 위CM의 최종 발표를 집중해서 들어보자고. 네, 13번째 발표팀은 위CM입니다. 발표 시간을 준수해요. 발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CM의 이번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학력 인구가 30% 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며 현재도 총 351개 교회 폐교가 방치된 채 존재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본 팀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 해소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폐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수요의 파악은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코비드-19으로 근무 형태는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근무 형태, 특히 하이브리드 근무와 원격 근무에 상호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자체에서는 폐교 활용에 대한 공모 진행,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 제정 등 폐교 제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본 팀은 기업과 지자체 차원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사회적 문제와 수요 파악을 통해 본 팀은 폐교 리노베이션을 통한 스마트 거점 오피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은 2022년 폐교된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은혜초등학교입니다. 은혜초등학교는 잠재적인 입지 수요와 우수한 교통 접근성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지로 충분한 지리적 장점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짧은 공기와 높은 경제성, 더불어 새 정부의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의 정책적 배경까지 갖춘 리노베이션 방식을 채택해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닛화 설계입니다. 타입 ABC로 구성된 유닛들은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추후 적용될 모든 폐교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설계 용이성을 높입니다. 폐교 활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리노베이션을 통한 수익성 확보, 뉴노멀 시대의 거점 오피스 조성,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 건설 사업 관리, 이 4개의 키워드에 주목해 주십시오. 폐교 활용을 통한 미사용 부지 활용성 증대로 미활용 폐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추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노베이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유닛화 설계는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수익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또한 앞선 방안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스마트 거점 오피스는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유지 관리로 사용자 만족을 도모함은 물론 실시간 정보 관리를 통해 투자자, 사용자, 기업, 지자체 모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사 측면에서도 본 프로젝트는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건설 전 단계에 걸쳐 BIM 기반 간섭 관리, 상면 공사 관리, 공정 및 안전 관리,
재난 대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사업 관리를 이행하여 스마트 건설의 선진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단위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더불어 기능적 확장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높은 진행 가능성을 보입니다. 추후 본 프로젝트는 지방 대도시에 진출하여 워케이션, 디지털 노마드 문화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 소도시로의 확장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에서 사용자와 투자자들이 원하는 용도시설을 조합하여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방 경제를 살리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말 그대로 work everywhere. 위CM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지의 경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업무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교가 공립일 경우 업무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립폐교의 수도 전국적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립폐교에 더욱 적절한 프로젝트 계획을 추후 구체화시킨다면 충분한 사업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디지털 노마드 시대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거점 오피스 조성, 위CM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만약에 시골 오지에다가 폐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서울 도심의 폐교를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재건축을 해서 토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CM 경진대회니까 리모델링에서의 CM의 역할은 신축에서의 CM의 역할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요 질문입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신축 공사와 CM의 역할이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이 오래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구조물에 대한 검토, 사용성 검토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절차를 CM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미 스마트 거점 오피스를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건설 사업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근 유행하고 있는 BIM이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건설 사업 관리 방안을 보고서에 미리 많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리노베이션에 대한 CM의 고려가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건축을 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 도심의 그 땅에 굳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은혜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에 다양한 지리적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은혜초등학교라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이번 시범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총 프로젝트를 생각한다면 폐교의 다양한 활용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충분한 사용의 가능성을 그 발주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폐교라는 게 그 교육부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추진하는 사업 주체가
공공주체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이제 용도 변경해서 민간에 불화해서 민간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 임대를 주는 건가요? 그런 것들도 조금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일단 이번 발표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은혜초등학교 같은 경우 사립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민간을 주체로 발주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임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계점에서 언급했듯이 전국적으로의 확산을 생각하려면 공공학교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경우 주체자는 공공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의 업무시설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높은 공공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뒤에 말미에 말씀하셨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조금 규정하는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인가요? 네, 말씀드린 그 폐교 재산 활용에 대한 촉진법은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고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린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예를 들면 체험장 같은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더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위CM팀 수고 많으셨습니다.